시카고에서 생활비 보탬을 위해 밤늦게 우버 운전을 해오던 3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총격 사건에 휘말려 숨졌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오는 6월 3일 한국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개헌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한미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진 크루즈선에 미국인 승객 17명이 귀국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주민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임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정부 웹사이트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대축제와 건강 박람회를 열고 한인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초고층 건물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여성을 경찰이 극적으로 구조하는 장면이 공개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시카고에서 우버 운전을 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총격 사건에 휘말려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38살 제이슨 조 씨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야간에도 우버 운전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았던 한인 가장의 비보에 시카고 동포 사회는 깊은 충격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에서 우버 차량을 운전하던 한인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밤 8시 30분쯤 시카고 서부 이스트 가필드 파크 인근 노스 호먼 애비뉴 200블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38살 한인 남성 제슨 조 씨는 우버 차량에 18살 승객 다마리온 존슨 군을 태우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색 SUV 한 대가 조 씨의 차량 옆으로 접근했고 차량 안에서 누군가 조 씨의 차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조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존슨 군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총격을 가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금융 분석가로 일하며 추가 수입을 위해 우버 운전을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조 씨가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숨진 존슨 군은 고등학교 농구 선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농구 연습을 마친 뒤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격이 차량 뒷좌석 쪽을 향해 집중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수사당국은 승객이 표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쿡카운티 크라임스토퍼스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10,000,000의 제보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밤에도 일을 이어가던 한인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가족과 시카고 한인 사회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제보자의 신고를 당부하며 용의자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6월 3일 한국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개헌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절차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재외투표 일정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39년 만에 추진됐던 한국의 개헌 국민투표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전날인 7일 개헌안은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상정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방침을 밝히면서 개헌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1일 6월 3일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전 세계 175개 한국 공간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됐던 재외투표 일정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계엄 통제 강화와 국회 통제권 확대,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명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 부족과 절차 논란 속에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무산으로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재외동포의 유권자들의 국민투표 참여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선관위는 각 공간 게시판과 우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재외국민들에게 투표 미실시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이번에도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 시도는 무산됐고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참여도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안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미국 방문 일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한미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미 국방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안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뒤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을 맞았고 환영 행사 뒤 두 장관은 곧바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현안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자권 전환입니다. 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두고는 한미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 사령관은 최근 미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어 양측의 인식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심입니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도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핵심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 책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방위 분담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후속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연료 지원과 기술 협력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회담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최근 HMM 나무모 화재가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역할을 요구해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주미대사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 라인과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인사들이 배석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전자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협력, 중동 정세 대응까지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동시에 쌓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양국은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방위 역할 확대와 미국의 안보 요구 사이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미국인 승객 17명이 미국으로 귀국해 격리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주민은 3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최소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네브라스카와 조지아를 중심으로 격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접촉자 추적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남대서양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 현재까지 최소 10명의 확진 및 의심 환자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가 일반 한타바이러스와 달리 드물게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혼디우스호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약 15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인은 17명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 1명을 포함한 미국인 17명은
오늘 새벽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도착했습니다. 귀국 직후 15명은 국가격리시설에, 이 중 증상을 보인 1명은 생물격리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미국인 승객 2명은 CDC 본부가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옮겨졌습니다. 네브래스카 메디컬 센터는 대부분 승객이 무증상 상태이며 격리시설도 병동보다는 호텔 형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혼디우스 탑승 미국인 가운데 3명이 뉴욕 연고자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주민 각 1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이 42일 감시 기간 동안 네브래스카에 머물지 뉴욕으로 돌아와 별도 격리에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이번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 이미 귀국했던 미국인 승객 7명도 별도 관리 중입니다. 크루즈선 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되기 약 2주 전인 지난달 24일 승객 30여 명이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먼저 하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위스, 터키, 싱가폴 등 12개국 이상 출신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영국 국적자는 7명, 미국 국적자는 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감시 및 추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최소 8개 주입니다. WHO에 따르면 최초 사망자는 지난달 11일 선내에서 숨진 네덜란드 남성이었으며 이후 배우자와 독일인 승객도 잇따라 숨졌습니다. 현재 승객들은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국적별로 분리 하선한 상태이며 각국 정부는 격리와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WHO와 CDC는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가 코로나19처럼 쉽게 퍼지는 바이러스는 아니며 현재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복기가 최대 8주에 이를 수 있어 장기 추적 관찰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임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웹사이트 맘스거브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출산 장려와 모성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민주당은 실효성 부족과 의료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노동부는 10일 보건복지부, 재무부와 협의해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규제를 면제받는 새로운 형태의 난임치료 보험 상품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새 보험은 치과나 시력보험처럼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난임 진단과 치료, 시험관 시술 등 생식 건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관계부처에 난임 치료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난임 치료 지원 한도는 가입자와 가족을 합산해 평생 최대 12만 달러로 제한되며 2028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직장 내 기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별도의 난임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시험관 시술 등 난임치료 비용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관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고용주의 약 25%만이 난임치료 관련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어머니의 날을 맞아 임신부와 가족을 위한 정부 웹사이트 맘스닷거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들을 지원하고 산모 건강과 가족 복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트에는 모유 수유와 정신건강, 영양정보, 입양 절차, 지역 보건센터 안내, 육아 지원 정보가 담겼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 발표는 낙태약 우편 처방의 적법성을 둘러싼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으며 흑인 산모 사망률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최소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서머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을 축소하면서 특정 인종과 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도로시 핑크 보건복지부 여성건강 담당 부차관보는 임신 및 산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 사망률을 41.5% 줄였다며 여성 건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회 보수 진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자유시장주의 인사들은 보험 의무화 확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대축제와 건강 박람회를 열고 한인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1000여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한인 1세대 부모님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CS는 지난 9일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행사와 건강 박람회를 열고 한인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생필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본관 행사로 예년처럼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좌석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1층 실내 공간과 야외에서 도시락 배부와 건강검진, 복지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KCS는 이날 행사에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미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KCS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빌딩이 보시다시피 안에가 공사 중이어서 어르신들을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모시지 못함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과 많은 어르신들 생필품들을 모아서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제가 나왔는데요. 그 시간부터 어르신들이 나와서 줄을 서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이 KCS가 계속해서 해드려야 되는 일이고 어르신들의 뿌리, 우리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사에는 KCS 이사회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참석 이사들은 현장에서 도시락과 선물을 직접 나르며 어르신들을 안내했습니다. Because it's 어버이날 this weekend, we are having this event, and it's been really incredible to be here, to see all of the smiling faces and everybody being able to bring home a very freshly prepared Korean food, a meal, gifts. It's so wonderful to be able to serve our seniors. 한쪽에서는 건강 박람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혈압과 혈당, 산소 포화도를 비롯해 헬리코박터균 검사, B형 간염 검사, 그리고 복약 상담과 일반 의약품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Today we were able to do blood pressure screening and glucose tests on patients for 어버이날. It was really fun and we had a great time interacting with our community. I think a lot of patients were concerned about their blood pressure and their glucose, especially if they have diabetes. So they felt comforted and reassured that they were able to get the screening done today on site. 오늘 KCS 봉사활동 참여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환자분들 설명 많이 드리고 이제 건강한 삶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약 상담이랑 이제 일반 의약품 드시는 거 상담 드리고 옆에 이제 혈당 검사 하시는 분들 도움 조금 드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 상담도 마련됐습니다. 메디케어와 푸드스탬프, 소셜케어 네트워크, 뉴욕주 건강보험 등 생활 정보가 안내됐습니다. KCS는 이번 행사가 한인사회 1세대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한인사회 전 세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초고층 건물 옥상 난간에 앉아있던 여성을 경찰이 극적으로 구조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수십 층 높이의 난간 밖으로 직접 몸을 내밀어 여성을 설득했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며 마침내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찔한 높이. 지난 7일 오후 1시 15분경 한 여성이 건물 옥상 난간에 앉아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Don't do it, please don't do it, ma'am. What's your name? Can I come closer? 경찰이 도착한 곳은 5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인 에벌룬 월러비 스퀘어. 위태롭게 앉아 울먹이고 있는 41세 여성을 구조한 경찰과 구조대원의 대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o, please don't do it. We care about you. Listen, we care about you. We don't want to see you hurt yourself, okay? Can I come closer? Yes?
Listen, we care about you. We don't want you to hurt yourself, okay? Listen, whatever you're going through, we can fix it. We can try to fix it, okay? Take me to the hospital. Yes, we'll take you to the hospital. 경찰은 유리난간 너머로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I'm positive. We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Anything is better than this, okay? Please let me help you. 잠시 뒤 구조대원들이 로프와 강철로 만든 후크 형태인 카라비너 등 구조 장비를 갖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에서 밧줄을 꺼내 5개 구조물의 한쪽을 묶고 다른 한쪽은 대기 중이던 다른 경관의 몸에 연결합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경관은 서둘러 건물 외벽을 넘어 아래로 직접 내려가 여성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We're gonna do this together, okay? We can sit here for 10 minutes. We can sit here for half an hour.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safe and that you're okay. Like I said, whatever it is that you may be going through, okay? I want to help you. I will personally help you, okay? Okay. Can we go back over? No, You don't want to go back over? not yet. Okay. All right, that's fine. Hey, listen, I have you. Okay? Look at me. I have you. 여성이 쉽게 안쪽으로 돌아오지 못하자 구조대원은 우리는 지금 도시 최고의 전망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Listen, look where we're at. We have the best view in the city, right? We're here together, okay? 경찰과 구조대원의 진심이 닿아 여성은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부축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난간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 직후 여성은 응급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NYPD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욕 최고의 경관들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라며 경찰관들은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이 주지사에 도전합니다. 홍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근면과 겸손, 봉사, 환대 같은 한국적 가치가 자신의 리더십의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1988년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태어난 홍 의원은 셰프와 식당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팬데믹 시기 도시락 배달 봉사 활동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2020년 위스콘신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 주의원으로 당선됐고 현재 민주당 소속 주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무상 보육과 유급 돌봄 휴직, 공립학교 재정 확충,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홍 의원은 오는 8월 11일 민주당 주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 나섭니다. 팝스타 두아리파가 자신의 사진이 TV 포장 상자에 무단 사용됐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된 TV 포장에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마치 제품을 홍보하거나 보증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24년 오스틴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파 측은 저작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레바마주 워커 카운티에서 한국 국적의 24살 고현수 씨가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커 카운티 셰리프국은 고 씨가 미성년자 관련 수사 끝에 체포됐으며 최소 3차례 워커 카운티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 씨에게는 미성년자를 불법 성행위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이동한 혐의와 미성년자 유인, 2급 강간, 2급 성적 학대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석금은 현재 $25만 책정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모들에게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연락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 세액공제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학기관에 기부한 개인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00까지 연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공립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사립학교 재학생들의 등록금, 홈스쿨링 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정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하늘길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일부터 인천과 애틀란타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을 하루 2차례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하루 한 차례였던 애틀랜타 출발 인천행 항공편이 오전과 오후 각각 한 편씩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하루 2차례 이상 운항 미주 노선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애틀란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하계 스케줄 기준 뉴욕 노선은 인천 출발 오전 10시 K81편과 저녁 7시 30분 K85편이 매일 케네디 공항을 오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수요가 많은 노선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한미 양국을 잇는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